당신 인생 굿 한 번에 해결됩니다. 무당 사기의 실체. 안녕하세요. 컬트썰입니다. 지난번에 점쟁이 사기 이야기를 올렸는데 댓글과 메일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우리 엄마도 당했다. 나도 전화 신점에 속았다는 댓글들과 제보 메일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구나. 그런데 댓글과 메일 중에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점쟁이는 약과다. 무당 사기가 진짜 심하다. 맞습니다. 점쟁이가 미래 하나만 팔았다면 무당은 과거, 현재, 미래를 세트로 팝니다. 거기에 조상님들까지 패키지로 포함해서요. 지난번에 점쟁이들의 미래를 팝니다. 간판을 봤다면 오늘은 무당들의 인생을 통째로 해결해드립니다. 간판을 보실 차례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답답해서 새벽에 검색창에 재회굿, 삼재 풀기, 애군 제거 이런 거 쳐본 적 말이에요. 안 해봤다고요? 그래도 주변에 꼭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굿 한 번 받으니까 인생이 확 바뀌더라 이런 말 하는 분들 말이에요. 저번 편에서는 미래를 파는 점쟁이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그보다 더 대단한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인생을 통째로 묶음으로 파는 무당들의 이야기입니다. 점쟁이는 미래 하나만 팔았다면 무당은 과거, 현재, 미래를 세트로 팝니다. 거기에 조상님들까지 패키지로 포함해서요. 오늘도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시작합니다. 1장 무당의 첫 번째 마법 공감의 기술. 지수 씨는 32살 직장인이에요. 요즘 뭐가 하나도 안 풀렸어요. 연애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해서 밀렸고 건강도 안 좋고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광고에서 이런 걸 봤어요. 인생이 막막하세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무당 상담소였어요. 리뷰도 좋고 사진도 정갈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3번 울리더니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처음 전화하시는 분이신가요? 지수 씨가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요. 아, 그러시구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요즘 불면증이 심했거든요.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시죠? 마치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것도 맞았어요. 최근에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까지 갔었는데 검사상으론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무당이 말했어요. 느껴지는 거예요. 지수 씨 주변에 좋지 않은 기운이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신기한 능력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해당하는 말들이거든요. 불면증, 한국 성인 10명 중 4명이 겪는 문제예요. 가슴 답답함,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신체 증상이죠. 이 정도면 무당이 아니라 직장 건강검진 상담원 수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들이 마치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특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2장 두 번째 마법 이름 붙이기의 공포. 지수 씨가 완전히 빠져들었을 때 무당이 본격적으로 진단을 시작합니다. 지수 씨, 지금 상태를 보니까 잡기가 붙었어요. 내 몸이 이상해. 잡기요? 네, 나쁜 기운이 몸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리고 삼재가 꼈네요. 삼재가 뭐예요? 3년 동안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수 씨가 지금 몇 살이세요? 32살? 아, 맞네요. 지금이 딱 삼재 한가운데예요. 지수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최근 3년 동안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겼거든요. 그럼 어쩌죠? 더 봐야겠어요. 혹시 조상님 중에 일찍 돌아가신 분 있으세요? 내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구나. 조상 원혼이 문제네요. 할아버지가 한이 많으셔서 후손을 괴롭히고 계세요. 이쯤 되면 지수 씨는 완전히 공포에 빠집니다. 잡귀, 삼재, 조상 원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서운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과학적 용어 같나요? 사실 당신 좀 힘들어 보인다를 어려운 말로 포장한 것뿐이에요. 삼재는 누구한테나 9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러니까 인생의 10분의 1은 삼재 기간인 거죠. 요즘은 100세 인생이니까요. 조상 원호는 어때요? 집안에 일찍 돌아가신 분이 없는 집이 어디 있나요? 결국 이 모든 진단은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당신 인생이 좀 힘드네요. 그런데 어려운 용어를 쓰니까 마치 전문적인 분석 같아 보이는 거예요. 3장 세 번째 마법 가격표의 예술. 무당이 진단을 마치고 나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지수 씨 상황이 좀 복잡해요. 굿을 해야겠는데 어떤 걸로 할까요? 굿이 여러 종류가 있나요? 물론이죠. 작은 굿, 중간 굿, 큰 굿이 있어요. 마치 치킨집 메뉴 같더라고요. 순살, 양념, 간장. 아니, 작은 굿, 중간 굿, 큰 굿. 작은 굿은 300만 원, 중간 굿은 500만 원, 큰 굿은 1000만 원이에요. 지수 씨가 놀라서 말했어요.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그럼 작은 굿부터 해보세요. 하지만 지수 씨 상황을 보면 작은 굿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조상 원혼이 너무 한이 깊어요. 그리고 삼재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는 웬만한 굿으로는 안 풀려요. 결국 지수 씨는 중간 굿을 선택했어요. 500만 원. 2달 월급이 날아가는 금액이었지만 이 돈으로 인생이 바뀐다면 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치킨은 반반이 국룰인데 굿은 무조건 대굿이 국룰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굿을 권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더 비싼 걸로 유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고요? 작은 굿을 하면 아직 안 풀렸네요. 더 큰 굿을 해야겠어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큰 굿을 할 때보다 2배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사장 민수의 재회굿 대모험.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30대 회사원 민수 씨 이야기예요. 민수 씨는 3년 사귄 여자친구 혜진 씨와 한 달 전에 헤어졌어요. 이유는 성격 차이였는데 민수 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혜진 씨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친구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광고에서 이런 걸 봤어요. 재회굿으로 인생 역전, 99% 성공률.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무당 채널이었어요. 댓글에는 성공 후기들이 가득했어요. 굿 받고 일주일 만에 전 남친이 연락 왔어요. 6개월 만에 재회했습니다. 감사해요. 결혼까지 했어요. 최고예요. 민수 씨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재회 굿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어떤 상황이세요? 민수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무당이 말했어요. 민수 씨, 혜진 씨 마음은 아직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방해하는 기운이 있네요. 방해하는 기운이요? 네, 누군가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혜진 씨 주변에 민수 씨를 안 좋게 보는 사람 있지 않아요? 민수 씨는 생각해 봤어요. 혜진 씨 친구 중에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아,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긴 해요. 맞네요. 그 친구가 혜진 씨한테 안 좋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혜진 씨가 마음을 닫은 거예요. 민수 씨는 완전히 납득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재회굿을 해야죠. 그런데 민수 씨 상황이 좀 복잡해요. 일반 재회굿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특별 재회굿을 해야겠어요. 얼마예요? 300만 원이에요. 민수 씨는 망설였어요. 3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무당이 말했어요. 민수 씨, 혜진 씨가 다른 남자 만나기 전에 빨리 하셔야 해요. 지금 혜진 씨 주변에 남자가 나타나려고 하고 있어요. 민수 씨는 급해졌어요. 혜진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300만 원을 결제했어요. 어쩌나요? 그거라도 해야 마음이 편한걸. 오장구판의 현실. 일주일 후 민수 씨는 무당의 구터에 갔어요. 생각보다 평범한 곳이었어요. 작은 건물 지하에 있는 공간이었는데
재단 같은 게 꾸며져 있었어요. 무당이 나와서 말했어요. 오늘 굿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려요. 중간에 민수 씨도 참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준비하세요. 굿이 시작됐어요. 무당이 북을 치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얼중얼 뭔가를 읊조렸어요. 혜진이여, 혜진이여. 민수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하지만 나쁜 기운이 맡고 있구나. 이 기운을 물리쳐 주마. 민수 씨는 신기하면서도 뭔가 어색했어요. 혜진 씨 이름을 부르니까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맞나 싶기도 했거든요. 3시간 동안 북치고 춤추고 절하고 빌고 민수 씨도 함께 절을 했어요. 굿이 끝나고 무당이 말했어요. 자, 이제 됐어요. 일주일 안에 연락 올 거예요. 민수 씨는 기대에 가득 차서 집에 돌아갔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혜진 씨한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다시 무당한테 전화했어요.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요. 아이고, 상대방 기운이 생각보다 강하네요. 한 번 더 해야겠어요. 또요? 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고집이 센 경우에는 한 번으로 안 돼요. 민수 씨는 당황했어요. 또 300만 원을 내라는 건가요? 이번에는 더 강한 굿을 해야 해서 500만 원이에요. 민수 씨는 고민했어요. 이미 300만 원을 썼는데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럼 그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또 500만 원을 결제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굿 후에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 굿은 800만 원이었어요.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민수 씨는 이미 1600만 원을 썼어요. 적금도 다 깨고 대출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혜진 씨한테서는 끝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친구를 통해 알게 됐는데 혜진 씨는 이미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민수 씨와 헤어진 지 2주 만에 사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혼자만의 짝사랑이었던 거죠. 육장무속의 산업화 이제는 프랜차이즈 시대. 예전에는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점집에서 무당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온라인 플랫폼, SNS, 유튜브까지 진출했어요. 인스타그램에는 예쁘게 차려입은 젊은 무당들이 타로카드와 함께 셀카를 올려요. 유튜브에는 오늘의 운세 라이브 방송을 해요. 예약 시스템도 완비되어 있어요. 네이버 예약이나 카카오 예약으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고 카드 결제도 되고 심지어 환불 규정까지 있어요. 고객 관리 시스템도 체계적이에요. 굿을 받은 고객들한테는 정기적으로 안부 문자를 보내요. 민수님, 굿 받으신 지 한 달이 되었네요. 요즘 어떠세요? 혹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쯤 되면 무속이 아니라 무속 프랜차이즈예요. 굿 배달 앱도 나올 판이에요. 쿠팡 굿즈, 당일 굿 배송, 배달의 무당, 집에서 편리하게. 후기 관리도 체계적이에요. 후기를 써주면 다음 굿 할인 쿠폰을 줘요. 그러니까 좋은 후기들만 쌓이게 되어 있어요. 굿 받고 복권 당첨됐어요. 남편이 갑자기 다정해졌어요.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런 후기들을 보면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굿을 안 받아도 생길 수 있는 일들이에요. 복권은 원래 누군가는 당첨되고 남편은 원래 기분 좋을 때가 있고 아이는 원래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해요. 하지만 굿을 받은 직후에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굿의 효과라고 생각하게 되죠. 7장 더 충격적인 피해 사례들. 60대 김 여사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김 여사는 다른 방법도 찾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무당을 만났어요. 남편분 병을 낫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큰 굿을 해야 해요.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김 여사는 망설였어요.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무당이 말했어요. 돈이 문제예요? 남편 생명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김 여사는 결국 1000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남편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다시 무당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병이 생각보다 깊네요. 더 큰 굿을 해야겠어요. 또요?
이번에는 2천만 원이에요. 이걸로 마지막이에요. 김 여사는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2천만 원을 더 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돌아가셨어요. 병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거든요. 김 여사는 3천만 원을 잃고 남편까지 잃었어요. 40대 사업자 정수 씨는 사업이 어려워서 무당을 찾았어요. 사업 번창 굿을 해드릴게요. 3개월 안에 대박 날 거예요. 정말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굿 중에서 사업 굿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정수 씨는 500만 원을 내고 굿을 받았어요. 그리고 3개월을 기다렸죠. 하지만 사업은 더 어려워졌어요. 다시 무당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사업장 자리가 안 좋네요. 이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땅을 정화하는 굿을 하셔야 해요. 땅 정화 굿이요? 네, 800만 원이에요. 정수 씨는 또 800만 원을 냈어요. 하지만 사업은 결국 망했어요. 지금 정수 씨는 빚만 남았어요. 굿비 1,300만 원과 사업 실패로 인한 빚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뭐라도 잡고 싶었을 텐데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죠. 팔짱 자녀 교육까지 파고든 무당들. 50대 주부 영희 씨는 고3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대학 입시가 걱정됐거든요. 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애도 공부 안 했는데 합격 굿 받고 나서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하더라. 결국 좋은 대학 갔어. 영희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무당을 찾아갔어요. 아들 공부운이 막혀 있네요. 조상님들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격 굿을 해야죠. 그런데 이건 시험 3개월 전부터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어요. 얼마예요? 한 달에 200만 원씩 3개월이니까 600만 원이에요. 영희 씨는 고민했어요. 600만 원이면 학원비로 충분한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무당이 말했어요. 학원은 아이가 안 가면 끝이에요. 하지만 굿은 조상님들이 직접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확실하겠어요? 영희 씨는 결국 600만 원을 냈어요. 3개월 동안 매달 굿을 받았는데 아들은 여전히 공부를 안 했어요. 결국 대학도 원하는 곳에 못 갔고요. 영희 씨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600만 원으로 좋은 과외 선생님을 구했다면 훨씬 나았을 거라는 걸요. 구장 구판의 쇼 비즈니스. 무당들의 굿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마치 공연 같아요. 북을 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특히 무당이 신이 내렸다면서 갑자기 말투가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바로 김씨 조상이다. 후손을 위해 왔노라. 이때 관객들은 완전히 빠져들어요. 진짜 조상님이 나타나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잠깐, 이상하지 않나요? 조상님이 왜 갑자기 사투리를 쓰시죠? 그것도 무당이 살고 있는 지역 사투리를요. 서울 사람인 무당한테 내린 경상도 조상님이 왜 서울말을 하실까요? 부산 사람인 무당한테 내린 전라도 조상님이 왜 부산 사투리를 쓰실까요? 그리고 조상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다 비슷해요. 후손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마. 돈 걱정하지 마라. 곧 풀릴 것이다. 건강도 걱정 마라. 내가 지켜주마. 무당 10명한테 가면 조상님 10분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조상님들끼리 단체 채팅방이라도 있나 봐요. 결국 이 모든 게 쇼예요. 관객을 감동시키기 위한 연극이죠. 그런데 이 연극의 입장료가 몇백만 원이에요. 세계 공연을 다녀서 K-팝처럼 되어야 하는데 십장 무당들의 변명과 합리화. 무당들한테 정말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요. 굿의 효과는 마음에 달려 있어요. 믿는 사람한테만 효과가 있어요. 이건 정말 교묘한 말이에요. 효과가 없으면 당신이 안 믿어서 그래요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이런 말도 해요. 굿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효과가 없으면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정말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면요. 봐요. 굿의 효과가 나타났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는 원래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겨요. 굿을 받든 안 받든 말이에요. 복권 당첨, 승진, 연애 성공. 이런 일들은 굿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굿을 받은 후에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굿의 효과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바로 무당들이 노리는 심리예요. 11장 현대 무당들의 마케팅 전략. 요즘 무당들은 정말 마케팅을 잘해요. 특히 SNS 마케팅이 대단해요.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재단 사진을 올려요. 예쁜 촛불, 색색깔의 과일, 향이 피어오르는 향로. 마치 카페 인테리어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에는 이런 걸 올려요. 오늘 굿 받으신 분, 벌써 좋은 소식 왔다고 연락 주셨어요. 어제 재회 굿 받으신 분, 오늘 바로 연락 왔대요. 이런 걸 보면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잖아요. 유튜브에서는 굿 후기 영상을 올려요. 실제 고객들이 나와서 굿 받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증언해요. 하지만 이런 후기들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다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굿 받고 일주일 만에 기적이. 정말 감사해요. 마치 대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후기를 올린 사람들한테는 다음 굿 할인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좋은 후기만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12장 가족을 파괴하는 무당 사기. 무당 사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가족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대 주부 순자 씨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순자 씨는 무당을 찾아갔어요. 시어머니 치매를 낫게 해주세요. 치매는 조상 원혼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셔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천도굿을 해야 해요. 조상들을 위로해드려야 시어머니도 나아져요. 순자 씨는 1,000만 원을 내고 천도굿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상태는 그대로였어요. 아직 안 나으셨네요. 더 큰 굿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순자 씨는 3,000만 원을 썼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남편과 시누이들은 왜 병원 치료를 제대로 안 했냐며 순자 씨를 원망했어요. 순자 씨는 돈도 잃고 시어머니도 잃고 가족의 신뢰도 잃었어요. 주변에 다들 있으시죠? 13장 무당들의 피라미드 조직. 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무당들끼리도 위계 질서가 있어요. 꼭대기에는 큰 무당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직접 굿을 하지 않고 다른 무당들을 관리해요. 그 밑에는 중간 무당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직접 굿도 하고 신임 무당들도 교육시켜요. 맨 아래에는 신임 무당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고객들을 상대해요. 그리고 신임 무당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돈의 일정 비율을 위쪽에 상납해야 해요. 마치 다단계 조직 같아요. 한 전직 무당이 증언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직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장사였어요. 매달 목표 매출이 있고 못 채우면 혼나고 그냥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조직에서는 새로운 사기 기법들도 개발해요. 이번 달 신메뉴는 로또 당첨 굿입니다. 다음 달에는 부동산 상승 굿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마치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신메뉴를 개발하는 것 같아요. 14장 온라인으로 진화한 무당 사기. 코로나 이후에 무당들도 온라인으로 진출했어요. 비대면 굿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집에서 편리하게 온라인 굿, 화상통화로 실시간 굿 진행, 굿 영상 녹화 서비스도 제공. 정말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진화하고 있어요. 온라인 굿의 과정은 이래요. 먼저 화상통화로 상담을 해요. 그 다음에 집에 재단을 꾸미라고 해요. 과일, 술, 촛불 등을 준비하라고 하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화상통화를 연결해서 무당이 굿을 해요. 고객은 집에서 함께 절을 하고 빌어요. 놀라운 건 이런 온라인 굿도 오프라인 굿과 가격이 비슷해요. 300만 원, 500만 원. 전혀 할인해주지 않아요. 온라인이라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논리예요. 심지어 굿 녹화 서비스도 있어요. 굿 영상을 녹화해서 USB로 주는 거예요. 나중에 혼자서도 볼 수 있게요. 이쯤 되면 정말 무엇이든 상품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15장 무당 사기에서 벗어나는 법. 그럼 어떻게 해야 무당 사기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애가 안 되는 이유가 정말 귀신 때문일까요?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정말 조상 원혼 때문일까요? 대부분의 문제에는 현실적인 원인이 있어요. 두 번째, 무당이 하는 말이 누구에게나 맞는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잠 못 주무시죠? 마음이 답답하시죠? 이런 말들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해당하는 말들이에요. 세 번째, 가격을 보세요. 진짜 신의 능력이라면 돈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수백만 원씩 말이에요. 네 번째,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이야기해 보세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해 줄 거예요. 다섯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의학적 문제는 의사에게, 법률 문제는 변호사에게, 심리적 문제는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16장 진짜 깨달음. 한 이야기 더 들려드릴게요. 40대 주부 미경 씨는 5년 동안 무당을 찾아다녔어요. 총 2천만 원을 썼죠. 아이 교육, 남편 사업, 자신의 건강. 모든 문제를 무당에게 의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5년 동안 기다리기만 했구나. 무당은 항상 기다리라. 곧 풀릴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미경 씨는 5년 동안 기다렸어요. 뭔가 변하기를, 뭔가 좋아지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2천만 원이 사라졌을 뿐이었어요. 그날 미경 씨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요. 아이 교육은 직접 알아봤어요. 학원도 알아보고 과외 선생님도 구했어요. 남편 사업은 함께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자신의 건강도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1년 후 미경 씨 인생은 정말 좋아졌어요. 아이는 성적이 올랐고 남편 사업도 조금씩 나아졌고 자신의 건강도 좋아졌어요. 미경 씨는 깨달았어요. 무당한테 쓴 2천만 원이 아깝지 않아요. 값진 교훈을 얻었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꾼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진정한 전통 무속인들, 특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이나 오랜 전통을 지켜오시는 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진짜 전통 무속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의식과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오늘 제가 비판한 건 이런 전통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이에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받으면서 가짜 효과를 약속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전통 무속과 무속 사기를 구분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전통을 빙자한 사기는 경계해야 한다는 게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무당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굿 한 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굿 한 번에 해결되는 건 무당의 통장뿐이에요. 진짜 문제 해결은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와요. 연애가 하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져보세요.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으면 더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강이 걱정되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무당은 말해요. 조상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도와주는 건 내 노력이에요. 무당은 말해요. 운명을 바꿔드릴게요. 하지만 운명을 바꾸는 건 내 선택이에요. 무당은 말해요.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믿어야 할 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불안할 때일수록 상식을 지켜야 해요. 그래야 누군가 내 인생을 굿으로 팔아먹지 못해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일상 속 컬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며 컬트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들려주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